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음,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게, 잠깐만요. 음, 지금 김지원 목사님께서 기도문을 올려주셨는데, 자, 네, 제가 이거 한번 화면 공유할게요. 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자, 요 밑에 거는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그냥 제가 임의대로 뺄게요. 자, 그래서 저기 챗GPT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프롬프트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롬프트. 이 프롬프트가 챗GPT의 생명이거든요. 잘 보세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목숨까지 버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복된 주일 아침 지치고 상한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길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게 일단은 예문이라고 한번 해봐요. 기도문인데 이거를 프롬프트에 의해서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프롬프트가 어떤 거냐면요. 어, 기존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프롬프트는 제가, 소상공인들한테 하려고 그러는, 지금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공개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프롬프트가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거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카피를 개선하는 이거 자체도 프롬프트거든요. 자, 얘야, 챗GPT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문장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들기. 해가지고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들기 이렇게 카피를 해요. 그리고 제가 챗GPT를 열어볼게요. 자, 이 프롬프트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어, 이 챗GPT를 장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카피를 제가 아까 어, 이렇게 요거 있죠? 요거를 카피했어요. 카피해가지고 여기에 어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러면 자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자 설득력 있게 더 그 글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글을 챗GPT가 제안을 해줘요. 자, 이렇게 챗GPT가 제가 프롬프트에 의해서 잠깐만요. 여기서 아까 원본을 한번 볼게요. 원본을 보면 원본이 어디 있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하도 많이 열어놔가지고 음, 음, 음. 아까 원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가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요거는 요 프롬프트 이 문장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들기라는 프롬프트에서 요 글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요 글 자체를 요번에는 어떤 프롬프트를 쓰느냐? 프롬프트가 좀 많아가지고 잠깐만요. 프롬프트에 자 제가 요거는 소상공인들한테 무료로 풀 건데 목사님들도 무료로 풀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만 공개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소상공인들한테 이거를 풀면서
유료화 시킬 거거든요. 회원제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일주일 안에는 무조건 다 보실 수 있는데 카피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자, 이 글을 어, 더 많은 독자와 연결해 보자 해가지고 제가 어, 요거를 카피할게요. 카피하면 자, 이렇게 이 글을 더 많은 독자와 연결해 보자 해가지고 아까 여기 요 글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다시 제가 이렇게 카피해서 넣을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 프롬프트의 특징은 독자. 그러니까 독자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성도와 더 많은 성도와 연결하는 그런 글을 써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챗GPT는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실력 있고 없고가 결정나요. 지금 아까 처음에 이 그 살아계신 하나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오늘 우리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 독자 연결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요거를 다시 한번 어, 어떤 거를 쓰냐면요. 이 문장을 어떤 거냐면 곧 잠재 고객의 요 프롬프트예요. 이 문장을 아까 요 문장 있죠? 이 문장을 잠재 고객의 고통과 욕구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 다시 작성해 보세요. 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의 고객의 고통과 욕구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 다시 작성해 보세요라는 그런 프롬프트가 돼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다시 카피를 해서 여기까지 카피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 고통과 욕구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성도들인데 잠재적인 고객들의 목숨을 바치시고 인류의 죄를 선생님 다뭐 보시면 아시겠지. 그래서 고통과 욕구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다시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똑같은 글이라도 어떤 프롬프트에 의해서 많이 바뀌거든요. 자, 요번에는 어떤 제가 문장을 주냐면 이 저기 마케팅에서는 어떤 그런 템플릿들이 많아요. AIDA라는 카피라이팅 공식이 있어요. 글을 쓰는 방법이요. 어, 이걸 이거를 다시 제가 이 글을 살아계시는 이 똑같은 글 가지고 음, 자, 똑같은 그거 가지고 AIDA 형식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A, attention, 주목하다. 삶의 고단함 속에서 힘든 일상을 벗어나 행복과 평화를 찾고 계신가요? 세일즈 문장이에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 보세요. 인터레스트는 흥미를 끄는 그런 어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새겨. 그다음에 디자이어, 희망. 이 축복받은 주일 아침에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삶의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 그러니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이 평화롭고 축복받은 시간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AIDA라는 카피라이팅 공식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CAS라는 그런 카피라이팅 공식이 있어요. 이 문장을. 그러면 제가 다시 이게 템플릿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거는 PAS라는 거로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프로그램,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예요. 지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힘을 얻고 어, 삶의 의미를 갖을까요? 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솔루션. 거룩하고 복된주일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죄를 똑같은 글이라도 그 프롬프트에서 많이 이렇게 좀 바꿔줘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요거는 제가 다음 주부터 좀 풀 거예요, 목사님들. 그러면,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이렇게 쭉 풀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이거 가지고, 얘 카피라이팅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제가 소상공인들한테 무료로 푸는, 무료지만 무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이 프롬프트가 제가 이렇게 쭉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거 뭐 소셜 미디어 마케팅 블로그 SEO 이렇게 쭉 많은데, 제가 본격적으로 조금 이런 챗 GTP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어, 풀려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는 기존 카피를 개선하는 것이고 여기 쭉쭉 뭐 상급자용 카피도 있고 원고를 수정하는 카피도 있고 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일주일에 제가 하나씩 풀 거니까 제가 목사님들 그 단톡방에도 공지를 할게요. 그러면 그 방에 가가지고 카피하시면 돼요. 단 일주일 뒤면 이건 소상공인들이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뒤면 제가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는 이거를 직접 만드시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 유료화 시키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일주일 전에 이걸 다 카피를 갖다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브랜드 보이스 파악하기부터 시작해서 요런 게 단발성으로 하는 프롬프트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요. 자, 어떤 또 프롬프트가 어떤 게 있냐면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요런 프롬프트도 있어요. 아까는 그 한 줄짜리 프롬프트잖아요. 자, 기사 내용에 관한 블로그를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자, 혹시 키워드 뭐에 대해서 여기 키워드를 하나만 줘 보시겠어요? 기사 내용 어떤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누가 한번 키워드 하나만 주시겠어요? 키워드가 뭐냐면 뭐 기도 제목도 좋고 네 한번 이 채팅창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블로그 기사를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려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자, 한번 채팅창에 하나만 넣어주세요. 생명 좀 오케이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희 쉽게 해서 청소년 전, 두 개만 해볼게요. 여기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런 프롬프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좀 고도화된 프롬프트인데, 자, 한 분이, 청소년 전도에 관한 블로그 기사를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카피를 해요. 요걸 카피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청소년 전도에 관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청소년 전도예요. 그건 아직 제가 우리 어, C1 같은 경우는 기사의 제목에 해당돼요. 예? 그리고 C2 같은 경우는 주장 및 결론이에요. 청소년 전도는 미래 세대의
영향력 있는 신앙 전달의 핵심이며 교회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가 C3가 이유예요.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찾고 가치관과 신념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전도를 통해 신앙과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면 미래 세대의 선한 영향력을 확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유를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C4는 뭘까요? 구체적인 예시, 증거, 경험담을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 교회에서는 청소년 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거는 예시 증거 경험담이에요. 이 직접 전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그들의 신앙과 책임감을 길러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신앙을 전파하고 또한 그들 스스로 더 깊이 믿음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도 활동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와주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청소년 전도단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배와 찬양, 기도 활동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더 적극적이고 로 신앙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공유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C5는요. 다시 한번 주장과 결론을 얘기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청소년 전도는 미래 세대에 이게 영향력 있는 신앙 전달의 핵심이며 교회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면 그들은 미래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어때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 기사 저거 하나만 딱 났는데도 이렇게 제목이고 예? 예,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제목과 주장 결론, 이유, 그다음에 구체적인 예시 증거, 경험담, 그다음에 다시 한번 주장과 결론 이런 식으로 써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한 분 거를 제가 다른 거를 아까 또 한 분이 적어주셨는데 생명 존중, 윤리적 입장,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할게요. 생명 존중과 잠깐만요. 생명 존중, 윤리적 입장에 대한 거를 한번 블로그 글을 제가 작성을 할게요. 이번에는 또 다른 형식인데, 자, 이렇게, 이번에는 좀 조금 틀려요. 자, 기사 제목 작성 5개 정도 안을 낼 거예요. 시연. 자, 요걸 생명 존중 윤리적 입장이라고 적었잖아요. 자, 5개의 제목이 나와요. 예. 자, 이렇게 5개의 제목을 제안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C2, C1에서는 5개.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프롬프트를. C2는요, 주장 및 결론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먼저 독자에게 질문을 던져 흥미를 끌 수 있는 한 3문장 정도를 갖다가 준비해 달라고 그랬어요. C2에다가. 자, 그 다음에 C3는요, 어떤 거냐면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써준 거예요. 5줄 정도 가요. 이유. 예. 우리의 삶, 뭐, 이렇게 보시면 5줄, 예, 이유를 쓸 거예요. 예. C3는요, 5줄 정도 갑니다. 위에는 3줄 가고, 예, 6줄 가네. 이건 말을 안 듣네. 자, 5째, 오케이. C3까지 갔습니다. 자, C4는요, 구체적인 예시, 증거, 경험담. 특히 자신의 경험담을 많이 써달라고 했어요. 네. 좀 이따 목사님들도 실습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C4, 예, C4는 구체적인 예시, 증거, 경험담,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많이 쓰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끊겼어요. 끊겼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카피를 요 정도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고온이라고 해주세요. 고온.
예. 그러면 존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4는 구체적인 예시, 증거, 경험담이에요. C5는요, 요약을 하는 거예요. 전체 문장에. 독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 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C5. 대단하죠? 예. 제가 이거 공개는 저기 일반 소상공인들한테도 안 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게요. 예. 자, 이렇게 하나의 문장들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드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네, 봤어.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직접. 원 하나 드렸습니다. 카피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드릴게요. 이게 해외에서는 이런 거를 돈 주고 팔아요. 해외에서는요. 자, 잠깐만요. 소장님, 이런 거를 3,000개 갖고 계시단 말씀이십니까? 네, 이런 거를 3,000개가 아니라 저는 이런 것들도 한 몇천 개 가지고, 1,00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프롬프트를 많이 가지고 있죠, 저는요. 근데 뭐 끝이 없어요, 프롬프트가. 저는 마케팅에 관련된 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자, 한번 목사님들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본인의 컴퓨터 가지고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예, 제목만 넣어더라도 이렇게 딱 문장이 나옵니다. 그 여기 써 있는 프롬프트 내용을 우리가 좀 수정하면 그대로 바뀌는 건가요? 어떤 내용을 여기 뭐 수정을. 5개를 정도로 준비해 주세요. C3에서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3문장으로 바꾸면 3개로 바뀌고, 그렇죠. 그렇게 되죠. C4에서 구체적인 예시 증거를 조금 말을 다른 걸 원하는 대로 그렇죠. 바꾸면, 예, 와, 그렇게 바꿔지죠. 그러니까 대박인데요. 역시 잘하시네. 맞아요. 그렇게 본인이 이거는 프로그래밍화 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있으면요. 이렇게 뭐 주장 및 결론 뭐 여기서 뭐뭐를 바꿔주세요. 뭐뭐 이렇게 뭐뭐 해주세요. 요거 바꾸면요. 얘가 바꿔줘요. 여기에서. 그래서 요거를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프롬프트를 만 가지고 있는데 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죠? 혹시 뭐 지금 실습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정도 더 해볼까요? 혹시 우리 그 김주한 목사님 네네. 아까 뭐를 한번 바꿔볼까요? 요거 한번 세 개? 제가 지금 그 유료 버전 아닌 거는 너무 늦어서요. 예, 예, 그 비용으로 들어가면 4.0 버전이랑 같은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청소년 게임 중독이란 주제로 제가 빙의해서 만든 걸 올려드릴 테니까 소장님 거랑 비교해 보면 좋겠네요. 예, 그래요. 청소년 청소년 게임 중독. 게임 중독. 결국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기 때문에 자, 그거는 저기 어떻게 비교가 안 된, 뭐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게 이 네.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얘기가 어떻게
이게 프롬프트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청소년 게임 중독에 관한 블로그 기사를 작성해 주세요. 이번엔 기사 제목을 10개 달라고 그럴게요. 10개.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바꿀 거는 없고 아, 자, 경험담 한번 해볼게요. 자, 청소년 10개예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다. 게임 중독 청소년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청소년 게임 중독의 원인과 대응 방안. 10개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세상이 진짜 빨리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마케팅을 25년 동안 해왔는데 음,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혁명이에요, 혁명. 링에서는 단문으로 단문으로 보여주네요. 한번 제가 그쪽에 나온 걸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이거는 왜냐하면 프롬프트가 단문보다는 어떤 문장 구성으로 이렇게 구성해 주라는 그런 어떤 질문을 그런 거였기 때문에 어, 블로그를 쓰기 위한 어떤 그런 문장 구성이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빙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에 의해서 질문을 하면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끊겼죠. 인간. 이렇게 끊기면요. 이렇게 여기 앞부분을 중요한 소장님 겁니다. 지금 예. 공유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공유 안 됐었어요? 아, 여태까지 조금 그냥 아까부터요. 그래요? 자, 여태까지 저는 공유된 줄 알고 지금 청소년 게임 중독에 대해서 써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10개 정도 이렇게 제목이 나왔어요. 10개 정도. 예. 공유가 안 됐구나. 잠깐만요. 그래서 10개 청소년 게임 중독 기사 제목을 작성해 주세요. 제가 10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음, 얘가 10개를 이렇게 뽑았어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하여튼 여기서 뭐 하나 고르면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장 및 결론을 작성해 주세요. 먼저 독자에게 질문을 던져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게임 중독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흥미를 끌 수 있는 문장으로 준비를 세 줄. 이 글에서는 청소년 게임 중독의 문제의 원인과 이에 대한 방안을 살펴봅니다. 함께 청소년 게임 중독의 극복 방안을. C3에서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런 게임 중독, 이런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첫째, 청소년들은 학업과 취미, 친구 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어 게임을 통한 도피 현상이 발생합니다. 둘째, 게임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게임의 이유에 대해서 숨겨내요. 셋째, 청소년들의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여 게임에 빠지기 쉽습니다. 넷째, 가정 및 학교의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부족할 경우 중독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온라인 게임의 경우 가상의 관계와 인간관계와 공동체 감각 때문에 게임을 멈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멈췄죠. 잠깐만요. C4가 뭐냐면 구체적인 예시 증거 경험담이거든요. 결국 성적이 떨어지고 인간에서 멈췄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 친구의 동생은 그러니까 얘가 그냥 예를 들어서 거짓말도 잘 쳐요. 증거랑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친구의 동생은 중학생 때 게임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친구 관계 때문에 게임을 통해 위안을 찾았습니다. 결국 성적이 떨어지고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상황을 인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가족의 원인을 파악하고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지도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담이거든요. 특히 자신의 경험담을 많이 써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게임 중독에 대한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을 받으며 가족과 친구의 도움을 통해 게임 중독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C5 요약하자면 위에 거를 요약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 게임 중독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가족, 학교,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청소년에게 적절한 지도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의 관심과 사랑,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청소년 게임 중독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멋진 구절. 어때요? 목사님도 한번 해보셨어요? 네. 음. 이렇게 어떠세요? 네. 아, 이게 김정 원장님 저거구나. 빙에서 해준 거. 네, 네. 예. 뭐 잘 나오네요. 빙도 잘 나오고. 요즘 빙도 잘 나오거든요. 한번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저기 아까 사랑을 한번 해달라고 그러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해보셨어요? 사랑? 이거 아까 사랑에 대해서 쓰려고 했다고 했는데 한 번만 사랑은 어떤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얘가 얘기하면 어떤 사랑인지 해보셨어요? 자, 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끝내는 방식도 있어요. 이제 이번에는 자, 어저께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거를 어, 저희 마케팅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식으로 이런 거는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고 저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해요. 사실은요. 자, 제목을 뭐로 해볼까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한 30분 남았는데 자, 요거를 한번 핵심만 할게요. 어저께는 자, 챗GPT SEO 블로그에서 글을 올릴 때 SEO 관점에서 강한 블로그 글을 10개 정도 올려달라고 부탁한다. 그 글들에서 공통된 키워드와 정보를 추출해달라고 한다. 추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기사 구성안을 작성하게 한다. 추가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은 정보를 그 정보를 모두 추가하는 기사 본문을 작성해야 하고 최적화된 기사의 제목. 이게 하나하나가 다 프롬프트예요. 이런 것들이야. 자, 한번 어, 저거 한번 줘보시겠어요? 뭐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요? 네. 자, 여기를, 뭐 한번 줘보세요. 예문을요. 제가 그거 가지고 할게요. 네. 요거에 대해서 키워드 한번 목표- 줘보세요. 목표자 이중직 주제 재밌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목회자 이중직요. 네. 자, 이중직. 뭐라고 나올지 궁금하네요. 저도요. 네. 목회자 이중직으로 검색했을 때, 어, SEO 10위 안에 드는 기사. 요게 한국말로 나올련지 모르겠네요. 한번, 자, 이거는 구글에서, 알려주는 건 목회자 이중직으로 검색했을 때, 자, 으로 검색했을 때, SEO는 상위에 노출되는 거를 SEO라고 그래요. 상위 10위 안에 드는 기사. 실제로 10위 안에 드는 기사를 얘가 알려줘요. 실제로. 저는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없는 주제와 관점에 대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독자들의 관심을 가지습니다. 얘가 제안을 해줄 거예요. 그럼 고려해 보세요. 자, 일단은 얘가 나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얘가 검색 엔진 최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관련 키워드와 링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SEO 상위 10위 안에 들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가 제안을 해줬어요. 자, 첫 번째가 이렇게 제가 했는데 얘가 제안해서 그러면 두 번째가 이 10개 중에서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나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세요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예. 그러면 이 10개의 기사에서 잠깐만요. 주제와 관점에 대한 작성. 주제와 관점에서 이 10개의 주제와 관점에서 이게 10개 제안했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나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세요. 이거는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좌 이중지. 이 키워드는 모든 주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검색 엔진 최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유아 배경.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를 이중진 목사님들의 실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면 독자들에게 더 현실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교회와 시각, 신지에 대한 교회와 사회, 윤리적 논의. 요건 한번 참고만 하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는지.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가 공통적인 키워드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 주제에 대한, 이거에 대한, 그런 키워드나 중요한 부분을 얘가 이렇게 이러한 키워드와 중요한 부분들을 기사 작성 과정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독자들에게 풍부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또 어떻게 하냐? 방금 추출한 키워드와 중요한 부분을 활용해 이제 음, 어, 활용해 잠깐만요. 처음에 목회자 이중직이었죠. 목회자 이중직 이중직 한번 이렇게 이중직을 위한 목회자 활용해 목회자 이중직을 요 위에 거를 참고로 한 거야. 방금 추출한 키워드와 중요한 부분을 활용해 목회자 이중직을 위한 기사 구성안을 만들어 보세요. 예, 이제 기사 구성을 얘가 제목, 목회자 이중직의 현실과 미래, 서론, 이거 쭉쭉 써줘요. 내가 한 10개 정도 써줄 거예요. 이렇게. 너무 길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 목사님들이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주제에 대해서 다시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다 그렇죠. 붙이면은 소책자가 네. 되겠네요. 그렇게 하죠. 어, 예. 제가 다음번에 자, 이렇게 좀 났어요. 격려하기가 결론까지 했는데 여기서 뭐 제목과 서론과 뭐 1번, 2번 뭐 뺄 건 빼고 그래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이런 기사 구성을 갖다가 너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전 기사 구성안에 잠깐만요. 어, 어, 한번 요걸 한번 질문할게요. 독자들이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써야 할 정보가 있나요? 그래서 넣을 것들 있으면 넣으시면 되고, 음. 우리가 놓칠 만한 것들을 다 잡아주네요. 그렇죠? 음. 추가 정보를 기사에 보면 독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글의 품질과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한번 아까 기사 구성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구성안을 한번 추가를 또 시킬 거예요. 그래서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쭉 적어주는데, 결론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이런 구성이 된다라고 좀 추가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 자, 어,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뭐냐면 지금 안 보이네요. 이 구성안을 사용하여 기사의 본문을 생성해 주세요. 기사의 본문을 생성할 거거든요. 근데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론 조금 이 서론에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어, 여기 너무 많아서 잠깐만요. 그다음에 70에서 여기서 결론을 한번 이건 참 그냥 시간 관계상 서론 그다음에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 제목과 서론과 이렇게 하나 더 있고 결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구성원을 사용하여 기사의 본문을 제가 생성해 주세요. 아래 조건을 바탕으로 첫머리에 문제 제기와 기사를 읽으면 알 수 있는 것과 기사를 읽으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기술한다. 초보자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쓴다. 구체적인 예시나 해설을 넣는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제목. 서론. 본문. 구체적인 예시를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해설이요. 제가 아까 저 중간에 그거를 하나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결론. 짧게 가는 거예요. 여러 개 넣으면 그거에 따라서도 쭉 나오죠. 아에서 끊겼을 때는, 요럴 때는 여기 앞부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제 경험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온 하면 치입니다. 이렇게. 목사님 자신들의 얘기를 지금 적네요, 얘가. 자, 음, 기가 막히죠? 네. 이런 와, 식으로.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대박이다. 네. 음. 어떠세요, 목사님들? 지금 제가 프롬프트를 딱 세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는 단문으로 해서 기존의 문장을 좀 바꾸는 것들. 그것도 프롬프트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화 돼가지고 키워드만 넣어가지고 블로그 문장을 확 만드는 거. 세 번째는 제가 찾아가면서 만드는 방법. 요 세 가지거든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챗GPT가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이거를 결국은 아는 만큼 본인이 아는 만큼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한테 벤츠 갖다 준다고 해서 벤츠 못 몰거든요. 예? 뭐 야구방망이 프로야구 선수들의 야구방망이 갖다 준다고 해서 홈런 못 치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얼마만큼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이중직 목사님들도 똑같고 이거는 동일해요. 앞으로의 시대는 결국은 시대는 오늘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어요. 예?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프롬프트 좀 이따 드릴게요. 예. 어, 그, 결국은 이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잃어가고 있어요. 특히 화이트 칼라였던 사람들, 머리로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들의 90%가 없어진다고 해요. 글 쓰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 대신 어떤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요. 신생. 근데 저는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찬스이거든요. 특히 목사님들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저기 제 자랑이 아니라 이 정도로 아는 사람이 적어요. 예, 저는 지금 뭐라 그럴까? 지금 막 유튜브 마케팅에서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전적으로 막 대단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단하다고만 이게 돼, 이게 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지금 한 것들은 바로 목사님들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제가 드릴게요. 지금 단톡방에 드릴 테니까, 단톡방에 드릴게요. 하나 드리고, 전체적으로 한 거, 그다음에 지금 제가 두 개 드릴게요. 여기 두 개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들도 지금 저는 제가 연구한 거에 일부만 지금 1시간도 안 됐잖아요. 그 일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매주 금요일 날, 제가 좀 실전적인 수업을, 여기서, 몇 개 이 수업 자체가 제가 이게 외부에 퍼지면 안 되는 게 전 유료로 받아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만, 오늘 참여하신 목사님들, 여기 목사님들만 좀 아셨으면 하고,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아이폰 컴퓨터 나온 이후 혁명이 지금은 엄청난 그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이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잃는다고 하는데, 찬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좀 시대에 뒤처지지 말고 이런 거를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 좀 찬스로 만드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오늘 강의는요, 이 정도 할 거고, 다음 주나, 왜냐면 제가 계속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는 얼마든지 이런 프롬프트라든가 이런 거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실제로 제 수업을 들으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알기는 쉬워요. 네. 자, 나중에 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은, 목사님들 그 화면을 전부 끄셔서 제가, 얼굴 소통이 안 되는데, 그래도 들으셨으면, 자, 여기에 단톡방에다가 오늘 수업한 그런 느낌이나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저는 이거를 밤새우면서 연구하고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저도 어떤 보답이, 이거 듣고 정말 좋았다, 느낌이라든가 깨달음,
그런 것만 제가 그거를 뭐 다른 데서 활용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제가 이렇게 강의해서 참 좋았다. 이런 느낌들이 있으면 참 좋겠고, 어떤 걸 더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요즘 잠을 거의 잘 안 자요. 왜냐면, 찬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김지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할게요.